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우리가 토릭 렌즈 가공하는 이 수업 시간,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렌즈 끼우기 과정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요. 안경 렌즈를 끼우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 된 게 아니냐. 바로 이제 손님에게 안경을 내주면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안경이 완성되면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경을 이제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공부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조제 가공의 흐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9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벌써 우리가 피카츄 그림 보면서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렌즈 끼워 검수했다. 그 이제 처음에 순서도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표준 상태 안경이 이제 메이커 공장에서 오면은 표준 상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전 피팅과 예비 과정 이 본 피팅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경 렌즈에 인점을 한다 그랬어요. 처방전에 나온 그대로 안경 렌즈에 이제 교정할 안경 렌즈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렌즈 미터를 통해서 광학점 인점을 이제 찍고요. 그 다음에 태 복사본을 만들라 했어요. 태 복사본 녹색 형판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은 영상을 봤고 제가 만들었지만은 안경 태 그 형판을 만들었죠. 형판 만들어가지고 가다듬어 가지고 안경 태 안에 이렇게 쏙 집어넣는 그 과정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안경 녹색 형판의 그 가공 설계점, 그러니까 이제 PD점, OH점, 그 교점을 한 번에 체크하고 하는 방법이 내가 펜라이트 통해서 이제 피검자를 앉혀놓고 이게 찍는 방법도 이게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경 렌즈에 자르고 다듬는 과정은 반자동 옥수기를 통해서 그 옥수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형판을 집어넣고 안경이 가공되는지 그것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경 렌즈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안경 렌즈를 가지고서 내가 바로 이제 수동 가공하면서 다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경테에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안경테에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면은 내가 이제 조금만 가공해서 삼각도 가다듬고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싶으면 뭐 바로 수동 가공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 아직 조금 이게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싶으면은 그 고무봉 석션을 떼지 말고 바로 다시 이제 반자동 옥스기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이제 리터치 과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터치 과정에서 조금 이제 사이즈를 약간 작게 설정을 하고서 다시 이제 재가공 버튼을 눌러가지고 재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제 손쉽게 조금만 더 수동 가공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좀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렌즈를 또 이제 안경테에 계속 또 맞춰서 대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수동 가공하면서 삼각 세우면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수동 옥수기로 이제 가셔가지고 수동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가공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가장자리를 갈아내 가면서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삼각을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중도수 이하 도수는 중삼각을 통해서 이제 삼각을 세워주면 가운데다가 이제 뾰족하게 굳이 이제 그 수치로 얘기를 하면 한 120도 정도 중삼각이 나오게끔 가공을 하면 된다 그랬고, 6디옵타가 이제 넘어가는 고도수의 렌즈 같은 경우는 고삼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삼각 그 뾰족한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110도 정도로 이제 각도를 해서
만들어주고 삼각의 위치는 그 중삼각대처럼 가운데다 놓는 게 아니라 조금 전면 쪽으로 삼각을 이동시켜주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삼각을 이제 만들어주면은 삼각이 어느 정도 형성됐으니까 안경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홈에 딱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홈에 이렇게 딱 걸리게끔 이렇게 밀어 넣는 과정을 7번 렌즈 끼우기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렌즈 끼우기까지 과정이 돼서 이제 렌즈가 그 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다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 검사하고 수정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요 1번부터 7번까지 그 과정에서 뭐 오류 없이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해서 가공을 잘했다고 해도 기계에서의 나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감지 못하는 또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만큼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오차가 좀 갭이 크면 사실상 이 8번 과정에서 안경 렌즈를 폐기하고 빨리 다시 처음부터 해서 가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안경 렌즈의 오차가 크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뒷시간에 이 얘기를 할 거지만은 아예 잘못된 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이제 뭐 프리즘의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안구에 피로를 줄 수 있는 안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처방에 그 이제 가공돼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8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부분들도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8번에서 우리가 뭐 공장에서 뭐 휴대폰을 만들 때도, 전자 부품을 만들 때도 반드시 검수 과정이 있어요. 안경 렌즈도 이 검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검수 과정에서 내가 오차를 줄여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차가 더 이상 이게 복구가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서 바로 폐기하고 빨리 이제 다시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쭉 또 이어갈게요. 확인 검사와 수정하기에서 내가 크게 두 가지 잘 봐야 된다. 기하학적인 완성도를 봐라. 기하학적인 완성도. 그러니까 이제 요 안경의 형태학적인 부분을 평가하라 이 얘기입니다. 도형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완성도가 깔끔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안경 가공 실습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1차 직무평가, 2차 직무평가 때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평가해서 여러분들 이제 성적 평가하는데 성적 평가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안경 장용자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안경의 광학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외관을 보고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일반인들도 안경을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이제 평가하고, 이게 가령 예를 들면은 안경테의 림 모양과 안경 렌즈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내가 처음에 안경테를 이제 골라서 이렇게 안경을 여러 개 써보잖아요. 그 써봤을 때 그 느낌이랑 안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나왔 다음에 이제 내가 써봤을 때 느낌이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경테의 림 모양과 렌즈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안경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안경테의 최종 가공된 모양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중요해요. 자, 줄 치면서 보세요. 안경테의 림하고 가공된 렌즈의 모양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 내가 원래 안경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고를 때 뭐 이런 동그란 모양도 골랐다가 사각형 모양도 골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고시면서 골라서 이게 예쁘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서 이 안경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선택된 안경을 거기에 이제 도수를 넣어서 안경을 맞췄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써봤는데 내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 느낌과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광학적인 렌즈 자체가 두께가 두꺼워서 도수가 높아서 또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경 렌즈와 테의 커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경 테 림하고 가공된 렌즈의 모양이 다른데 억지로 들어간 경우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테 같은 경우 이제 가공할 때 내가 이따가 이제 그 영상 또 뒤에 준비했는데 그 보면은 림하고 안경 가공된 렌즈의 모양이 똑같이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조금 모양이 달라지면은 안경테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잘 이제 숙지를 해두시고 테 림과 가공된 렌즈의 모양을 꼭 눈으로 비교를 해봐라. 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공된 렌즈의 적절한 크기. 안경 렌즈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와도 우리가 다시 또 수동으로 가공하고 이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플라스틱 테 같은 경우는 억지로 밀어넣으면 또 들어가거든요. 잘 안 들어가면 또 이제 히팅기에다가 전열기에다가 또 이제 유리구슬이 들어가 있는 유리구슬 전열기에다 또 넣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테를 연화시키면은 억지로 넣으면 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안경 렌즈가 너무 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안경 렌즈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돼요. 안경 렌즈가 나중에 심하면은 몇 달 후에 지나서 보면은 안경 렌즈가 구부러져 있어요. 안경 렌즈가 구부러지면서 이게 도수도 더 높아져요. 마이너스 도수일 경우에는 도수가 뭐 내가 마이너스 2.0 디옵터의 안경을 처방받아서 썼는데 마이너스 2.25, 2.50까지 변하는 경우도 봤어요. 2단계나 이상 커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또 안경 렌즈가 너무 작게 가공되면은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은 안경 렌즈가 이탈하는 경우도 있죠. 안경 렌즈가 빠져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경 쓰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안경 렌즈가 빠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기스나고 이러면은 안경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쵸?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짜증납니다. 안경 테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안경 렌즈가 작으면은 안경에 지문이나 뭐 이렇게 기름기가 묻어가지고 내가 안경 수건으로 닦을 때도 흔들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가공된 렌즈의 적절한 크기도 어느 정도 적절한지도 한번 내가 봐줘야 됩니다. 가공된 안경 렌즈를 이렇게 안경 수건으로 닦았을 때 내가 뭐 한 최대 60-70% 정도의 힘을 줬을 때 조금 움직이는 경우, 약간 움직이는 경우, 그 정도가 이제 좀 적당한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경테의 홈 부분하고 내가 만든 안경 렌즈의 삼각이 일치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 부분하고 삼각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또 이게 이탈되거나 또 충격을 받았을 때 안경 렌즈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테트리스처럼 정확하게 딱 그 홈 부분에 맞게끔 삼각이 세워져서 넣어줘야 돼요. 대략 120도 정도의 삼각이 나오게끔 갈아서 넣어주면은 웬만한 플라스틱이나 메탈테에 거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특수한 모양의 테 같은 경우는 내가 홈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수동 가공하기 전에. 아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균일한 삼각의 모양, 이 부분과 그리고 5번 균일한 면다듬기, 이 부분은 4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많이 해보지 않는 한, 내 손으로 내 스스로 많이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이제 어느 부분에 잘못된지 또 지적도 받아보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늘지가 않아요. 균일하게 삼각의 모양을 만들면서 내가 삼각을 세워주려고 하면, 그리고 면다듬기도 이제 균일하게 이제 가공하는 능력까지 가려고 하면은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그 손이 감각적인 그 느낌이 어느 정도 갈았을 때 요 정도 삼각이 나오는구나, 어느 정도 갈았을 때 렌즈가 요 정도 밀려 나가는구나, 깎여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안경 렌즈 가공할 때 기하학적인 완성도 요 5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자, 이 파트는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PD가 잘못 나왔다, OH가 잘못 나왔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그리고 난시 방향이 여기 좀 틀어졌어, 그리고 안경 렌즈의 이제 크기가 너무 크게 나왔어, 너무 작게 나왔어,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느냐,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PD와 OH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갈아낼 안경 렌즈의 사이즈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안경 렌즈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어야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안경 렌즈가 딱 맞게 가공이 돼 있거나 더 이상의 갈아낼 여유분이 없거나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처방전의 PD가 64인데 하다 보니까 66PD가 된 거예요. 2mm가 더 커졌어요. 내 눈이 이 처방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64mm인데 안경이 66mm로 크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폐기해요? 2mm 차이인데 이 1, 2mm 차이 정도는 안경 렌즈 조금 갈아내고 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안경 렌즈의 코 방향 부분을 조금 갈아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조제 가공학적인 PD가, 조제 PD가, 조가 PD가 조금 줄어들겠지. 코 쪽을 갈아내니까 광학 중심점이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OH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처방전에 쓴 데이터가 뭐 24mm로 조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 24mm.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23mm가 돼 버린 거야. 너무 이 광학 중심점이 조금 낮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상단 부분을 조금 가공하면은 광학 중심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 2mm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안경 렌즈를 한 면을 조금 더 치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수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뭐 4mm, 5mm 차이 난다 그러면은 방법 없죠. 뭐 다시 폐기하고 빨리 하는 수밖에. 그리고 난시 방향의 수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각진 안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약간 둥근 형태의 렌즈 안경테 모양 같은 경우는 힘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면은 난시 방향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완전히 원형 타입의 이제 그 안경에서 이제 사용되면 좋은 방법인데, 조금만 타원형이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 억지로 이제 렌즈를 손으로 돌렸을 때에 모양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제 봐가면서 어느 정도 외관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요 이제 무슨 낚싯줄 같은 거 이제 보이죠? 요게 이제 그 안경 렌즈에 들어가는 바킹이라는 건데, 안경 렌즈가 내가 이제 갈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PD나 OH 수정하려고 조금씩 더 갈아냈단 말이야. 막 코 쪽 부분을 조금 더 갈아내고 상단 부분을 조금 더 갈아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안경 렌즈가 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힘을 톡 줘도 안경 렌즈가 툭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이제 파킹인데, 이 파킹을 이제 안경테 홈에다가 깔아주고요.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안경 렌즈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 파킹만큼의 이 공간이 메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됩니다. 조금 빡빡하게 이제
헐거웠던 안경 렌즈가 조금 빡빡하게 변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최후의 방법이긴 한데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면은 폐기하고 다시 해야 돼요, 사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방법 이제 보았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